(22대) 국회가 개회한 가운데 전남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이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상임위 배정안과 1호 법안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목포경찰이 공금 유용 의혹이 불거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협회장의 공금 유용 정황에 대해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남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하위로 꼽혔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성평등 지수는 전년보다 0.2점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여수와 고흥 등 해역에서 해파리가 출현해 행정당국이 피해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전남도는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목포경찰이 공금 유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7일 목포경찰은 협회장이 운영비 등 공금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는 첩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목포경찰은 압수수색 대상에 개인이나 주거지 등이 포함되지 않았고 수사 중인 사안이라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암무안 신안을 선거구로 둔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취지에 맞도록 공중보건의사 파견 정책을 철회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은 전남의 경우 파견된 의과 공중보건의사가 모두 37명인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화순군은 전체 10명 가운데 5명이 전출돼 보건의료 공백이 심각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수도권 대도시 주요 상급병원 공보의 파견 정책은 농어촌 지역의 의료 공백이 장기화로 이어지게 만들고 파견 공보의 중 절반 이상이 파견기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설문조사가 발표된 만큼 임기응변식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지역 현안과 맞닿아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 고루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동서부권을 중심으로 각 의원들의 상임위 배정안과 1호 법안에 대해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1차 배정 결과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전남에서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합의가 필요해 포함되지 않은 서삼석 의원과 신정훈 의원을 제외하고 8명의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가장 많은 의원이 배치된 곳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입니다. 쌀값 폭락과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굵직한 현안이 표류하고 있는 전남 지역 상황이 반영된 겁니다. 여수갑 주철현 의원과 고흥보성 장흥 강진 문금주 의원이 농해 수위에서, 목포 김원희 의원과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 권향엽 의원이 산자위에서 활동할 전망입니다.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김문수 의원은 교육위, 여수을 조계원 의원은 문체위, 해남 완도진도 박지원 의원은 법사위에 배치됐습니다. 상임위 배정으로 국회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1호 법안 발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전남 지역 국회의원. 서부권 의원들은 의대 설립을 촉구하고 농어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동부권 의원들의 경우 기본소득 보장과 철강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 특별자치도 설립 특별법을 공동 1호 법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는 법안 발의만큼 입법 실적도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당시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 934건 가운데 실제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건수는 33%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그 법안의 추진력이라는 것이 의회 바깥에서 시민사회에서의 그런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해보고요. 국회 개회와 동시에 입법에 뛰어든 전남 지역 국회의원들.
지역 현안 해결에 눈에 띄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지난 2022년 기준 전남의 성평등 지수가 전국에서 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국가 성평등 지수를 살펴보면 2022년 우리나라 국가 성평등 지수는 65.7점으로 전년보다 0.2점 올랐으며 교육과 건강이 각각 90점 이상으로 평균 이상으로 집계된 반면 돌봄과 의사결정은 각각 31.4와 30.7로 저조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성평등 수준을 상위와 중상위, 중하위, 하위로 나눈 결과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은 하위 지역에 포함됐습니다. 국가 성평등 지수는 고용과 소득, 교육 등 7개 영역의 성별 간 격차를 측정해 수치화한 값으로 100점에 가까울수록 평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근 전남 지역 곳곳에서 해파리가 출현한 가운데 전남도가 해양 종사자 등의 피해 예방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남도는 지난달 중순부터 남해안 지역에 보름달 물해파리가 다수 출현해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진 만큼 해파리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세우고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민간 모니터링 요원을 투입해 주 2회 이상 예찰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파리 출현 빈도가 높은 여수와 고흥, 자흥 등의 사업비 5억 원을 배정해 해파리 수매와 구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해파리를 목격할 경우 국립수산과학원 해파리 정보 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각종 국가고시 준비를 위해 수험생들이 몰려들어 형성된 고시촌, 관악구 신림동과 동작구 노량진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신림동 고시촌은 사법시험 폐지로, 노량진은 공무원 열풍이 꺾이면서 쇠락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위기에 직면한 고시촌에 새 숨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HCN 박상학, 김민욱 기자의 연속 보도입니다. 노량진의 명물 컵밥거리, 노량진 고시촌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값싸게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어 한때 수험생들이 길게 줄을 서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듭니다. 막 손님이 너무 많아서 아주 귀찮을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만 더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노량진의 학원가가 형성된 건 1970년대 말부터입니다. 당시 각종 임용시험 학원이 노량진으로 옮겨왔고 외환위기 등을 거치며 시험문이 좁아질수록 공시생들이 더 모여들었습니다. 그렇게 공무원 시험의 메카가 된 노량진에서 공시생이 줄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다 팬데믹으로 온라인 강의가 자리 잡으면서 학생들이 노량진 인근에 거주할 이유도 사라졌습니다.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강을 통해서 보충하는 거니까 인강을 통해서도 꽤 공부가 더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열악한데도 되게 비싸거든요. 한 달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인강도 되게 잘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들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지역을 떠받치던 공시생들이 하나둘 떠나면서 고시원을 비롯한 일대 상권은 생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 반토막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단 걸로 하고 5천 가게 내놨어요. 지금 2천도 비었고 지하도 비었고. 과거 명성을 잃어버린 노량진 고시촌은 향후 대규모 개발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량진 일대는 현재 총 8개 구역에서 이주와 철거가 진행되며 전체 9천여 세대 뉴타운 개발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 옛 수산시장 부지, 수도자재센터, 노량진역 등 지역의 초고층 랜드마크가 될 대규모 유휴부지 개발 청사진도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그동안 올림픽대로 등으로 단절된 노량진과 여의도를 직접 연결하는 수변 복합 거점을 구상 중입니다. 이럴 경우 기존 노량진 고시촌 상권은 향후 10년 안에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 문화, 업무시설에 둘러싸인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주거단지들이 전부 다 조금 말끔하게 정비가 될 거고요. 그러면 그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요, 상권 수요도 반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노량진역 앞에 있는 상업지역도 수요가 바뀔 거다라고 저희는 예측을 합니다. 다만 기존 상권과 새로운 상권이 시너지를 내기보다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명성을 잃은 노량진 고시촌의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주변 대규모 도시개발 움직임이 노량진에 새숨을 불어넣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과거 서울의 대표 고시촌으로 불리던 관악구 신림동은 이 청년들의 꿈이 흘러든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법고시 폐지 이후 급격히 쇠락하면서 침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자리에 모여 생일초를 밝힌 주민들. 고시촌에서 같은 달 생일을 맞은 이들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합동 생일잔치입니다. 청년 고시생들의 임시 거처였던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에는 이제 1인 중장년 가구가 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거주자의 90%가 남성인데 40대 이상 중장년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웃을 만들어서 그분들과 함께 지내자. 그래서 오늘 생일 파티 같은 것도 뭐 생일자 맞는 분들이야 뭐 한 5분 되지만 뭐 많은 분들이 와서 서로 축하해주고. 한때 고시생만 4만여 명으로 추산됐던 신림 고시촌. 대학동으로 불릴 만큼 인근 서울대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이 유동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사법고시 폐지 이후 현실이 된 고시생의 이탈은 공실 증가와 함께 가계 폐업 등 지역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쇠락의 길로 접어들던 고시촌, 최근 변화의 바람을 맞고 있습니다. 낙성 벤처밸리와 신림 창업밸리를 양축으로 하는 관악 S밸리.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유입을 유도해 창업 공간을 늘리는 동시에 벤처기업 간 협업을 돕습니다. 벤처 창업 지원 시설은 현재 모두 16곳,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과 저렴한 임대료 등 혜택을 내세우며 기업 유치에 나섭니다. 사무실 공간 얻기가 참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데 그걸 안정적으로 일단 해주시는 게 너무 좋고요. 뭐 회계라든가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다 도와주시니까. 지난 2022년엔 S밸리가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재산세와 취득세 감면, 기반 시설 확충도 가능해졌습니다. 신림동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권으로 나갈 때 교통이 의외로 너무 편하더라고요.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들도 입주 공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S밸리의 성공, 결국 지속 가능성이 관건입니다. 다양한 벤처 육성 기관을 통한 투자 연계와 연구 자금 지원으로 안정적인 벤처 생태계를 구축해 지역 상생을 극대화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습니다. 관악구에 벤처 펀드들이 들어와 가지고 일상적으로 벤처 기업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짜주는 게 지금은 관악 벤처밸리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는. 용나는 개천으로 불리며 청년들의 꿈을 품었던 신림 고시촌. 이제 2030 창업 인재들이 글로벌 기업을 꿈꾸는 기회의 도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산 무안군수가 최근 공항 이전 문제 등 서남권 미래 지역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지난 2월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합의된 사항을 점검하고 무안 미래 지역 발전 비전 사업 성과를 위한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김산 무안군수는 최근 광주시의 무안읍면 순회 홍보 캠페인에 유감을 표시하고 오는 11일 예정된 무안 일로우 홍보 캠페인에 강기정 광주시장이 방문하는 것을 자제해달라며 전남도에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전남도가 보일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 설치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해남과 영암, 완도 등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총 1,160곳에 시범 설치할 방침이며 내년부터는 22개 시군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산화탄소 경보 차단기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 누출을 감지해 가스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